우리가 나갑시다. 자, 우리 이제 관계대명사 중에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내가 지금 뭐 하나 빼먹었나요? 아이고 미안해요. 선생님이 하나 그냥 넘어가 버렸군요. 너무 마음이 급했나봐요. 관계부사부터 가야 되는데 자, 관계부사를 가겠습니다. 관계부사 미안합니다. 관계부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정리를 좀 합시다. 관계부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관계대명사 있죠. 대명사와 우리 어떤 경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붙었습니까? 전치사를 앞으로 뺄 수 있었죠. 그것처럼 이 전치사 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됐다고 치면 됩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해서 그거를 하나의 단어인 관계부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뭐 who나 뭐 which나 that과 같은, 물론 여기에 따른 목적격 뭐 다 있죠. 이런 것들과 이것들을 전치사라고 하면 우리가 각각 기억나는 거 뭐 at나 아까 있는 with나 of나 등등등 이런 것도 이렇게 합해버리면 관계부사인 시간을 나타내는 when,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그 다음 또 방법을 나타내는 how, 마지막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why와 같은 형태의 것들로 4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how는 이렇게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래야 될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 아래 문장 중에 봅시다. 자, 원래는 두 문장이었는데 다 한 것 같아요. This is the year와 자, 원래는 뒤에 문장이 그 첫 번째 the first World Cup was held in the year 그 해에 열렸었다라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그 관계 명사 우리가 그 연도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앞에는 전치사를 쓰는데 연도 앞에는 in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뒤에 in이 붙어있는 이런 문장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부사로 바꾼다면, 관계 대명사로 바꾼다면 이거는 뭐야?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죠? 두 번째는 이 뒤에 있는 in을 그대로 놔두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또 앞으로 보내요. in which가 되죠.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설명했던 관계부사라고 하면 이렇게 뒤에 있던 전치사를 앞으로, 그 다음 원래 있던 관계대명사 두 개를 합힌 바로 이거, 얘를 대신에 하나의 관계부사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 이어라는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나기 때문에 네 가지의 카테고리 중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바로 when으로 바꿔 쓴다라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when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거 떠나서 어떤 걸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느냐. 그럼 실제 시험에는 자, 이 자리가 when을 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which를 쓰는 자리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우리 이런 형태 많이 봤죠? 자, 그러면 여기는요, 그 뒤에 뭐가 오느냐가 결정을 하죠. 자, 예를 들면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들어갔었어야 될 맞는 문장이라면 관계부사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전치사와 그 다음에 그 전치사의 목적어, 이 두 가지가 싹 한꺼번에 빠진 형태죠. 그죠? 자, 근데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전치사 구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그리고 이 전치사 구는 다른 말로 부사구라고 불러요. 자, 부사는 문장에 색깔도 반색할게요. 부사는 문장에 굳이 없어도 말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왜냐면 부사는요, 문장을 수식해주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액세서리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얘가 설령 없더라도 문장의 내용 파악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사구가 when을 쓸 때는 뒤에 이 부사구가 이렇게 생략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문장이 불완전해 보이냐? 아니요. 완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해 보인다는 뜻을 쓰는 거야. 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문장의 목적어표랑 목적어도 있고 기본적 형태 다 갖춰져 있어요. 단 이제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 when이라는 이 관계부사를 쓸 때는 그 앞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시간과 관련되는 선행사가 나오겠죠. 그죠? 요게 나온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문장은 어때 보인다?
완전한 형태를 띈다. 이때 이 완전한 형태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완전한 형태라는 것은 문장에 뭐 예를 들면 뭐 그는 걸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조용하게 걸었든 시끄럽게 걸었든 이 시끄럽게는 조용하게까지 들어가야지 완전한 문장입니다라고 해버리면 곤란해요. 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문장의 형식에 가장 필요한 거, 주어, 필요하면 주어, 동사,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의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와 그 뒤에 수식해 줄 수 있는 뭐 목적어라든가 이런 게 있냐 없냐 이 유무지, 그 뒤에 무슨 다른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이제 위치를 쓰는 경우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위치는 왜? 뒤에 문장에서 당연히 뭐가 빠지거나 주격 관계대명사일 수 있겠죠? 그럼 주어가 이렇게 생략되거나 또는 동사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생략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가 생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란 말 쓰죠.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누가 봐도 불완전한 문장 형태를 띱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한과 불완전한이나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지. 선생님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장 해석이 조금 뭔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불완전한데요 라고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 확보되어 있느냐, 아니면 전치사가 뒤에 붙었는데 전치사 뒤에 뭐가 들어가는 목적어 빠져있어, 이런 건 불완전한 문장이 맞아요. 알겠죠?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걸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지금 그 외에 when을 제외한 when이든 where이든 why든 how든 사실은 관계부사는 뒤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주어와 동사와 또는 뭐 목적어가 필요한 목적어가 들어가는 형태 등으로 그 문장의 형식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where 같은 경우는 앞에 쓰이는 이 선행사가 장소와 관련돼 있어야 되는 거, why는 바로 어떤 이유와 관련돼 있는 선행사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how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안 합니다. how는 조금 위험합니다. 왜요? how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사가 여기는 방법을 나타내는 그런 선행사 나오겠죠. 더 way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니까 방법을 나타내는 더 way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대신에 여기서 쓰게 될 관계부사 how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생략합니다. 함께 쓰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는 반드시 생략한다. 앞에 있는 다른 관계부사들은요, 선행사와 관계부사 둘 다 쓰셔도 되고 생략을 둘 중에 하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모든 선행사나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the place나 the reason과 같은 거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문장 어떨까요? 그거는 that is 1998년이다. 아니면은 문장 저걸 쓸까요? That is 광주. 그건 바로 한국이다. Korea. 그 다음에 뒤에 where 내가 태어난 곳. I was born. 이렇게 썼습니다. 자, 선생님 뒤에 문장 불완전한데요? 아니에요. 완전해요. 주어. 여기 동사밖에 없잖아요. was born은 수동태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죠. 수동태는 더 뒤에 뭐가 들어갈 필요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완전한 형태예요. 엄밀히 따지면 뒤에는 in Korea라고 하는 우리가 전치사 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선생님 말했던 완전한 문장 형태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코리아를 빼버리면 말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그냥 이곳은 내가 태어난 곳이다 하고 내가 태어난 한국이다 하고는 완전 다른 말이죠. 이렇게 선행사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인 경우는 이거 생략하면 머리 아파지죠. 이런 경우 생략하지 않아요. 하지만 this is the place, 이거는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을 생략해도
우리가 알아먹겠죠.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할 수 없다 라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건 여러분 멈춰놓고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놈의 대시 참 문제야. 내가 알고 있는 대시는 관계 대명사 대시죠. 하지만 관계 부사 대신에 대시를 쓰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I like the way라는 것은 방법을 나타내죠. 그죠? 그러면 사실 이 뒤에는 뭘 써야 됩니까? how라는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데 how는 기본적으로 the way든 how든 둘 중에 하나를 생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굳이 꼭 관계부사를 넣고 싶어. 그럼 그 자리에는 how는 넣을 수 없지만 그거를 대신해서 that을 쓰면 that은 가능해요. 요거는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아니, 이게 that이라는 게 관계 대명사에서도 이것저것 쓸 때 다 썼는데 이놈이 관계부사 쓸 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 자, 그리고 아래에 그 생략이 된 건 방금 선생님 위에서 언급해버린 time이나 place나 listen과 way 같은 일반적인 명사가 뭐인 경우? 선행사인 경우. 이때는 생략 가능해요. 물론 관계부사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이 중에 뭔 조심해라? how와 the way는 반드시 생략.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얘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사용된다라는 거. 이게 지금 말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구별하는 건 선생님이 했던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자, 그 뒤에 이제 관계사의 계속적인 용법.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이 관계사라고 말하는 건 이전까지 우리가 관계 대명사는 생각했는데 관계 대명사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관계 부사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이런 애들 앞에 컴마가 붙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이란 건 이런 애들 앞에 컴마를 이렇게 붙이고 그 뒤에 관계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관계 대명사나 관계부사에 콤마가 붙는 경우는 해석 자체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거는. 자, 이때는요 그냥 해석이 쭉 이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거 봅시다. 나는요 콘서트를 조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티켓 값을 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해석되는 거예요. 만약 이 컴마가 없었더라면, 이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요렇게 가로쳐서 앞에 있는 조를 꾸며주는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됐을 텐데, 자,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그냥 직역을 쭉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컴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직역을 그대로 하면, 직역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앞에서 쭉 해나가는 걸 말합니다. 중간에 오고하는 거 없이.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관계 대명사 중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that과 what이라는 관계 대명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 용법에는. 이해되시죠? 이거 우리 여러 번 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관계 부사는 어떨까? 관계 부사도요 정해져 있어요. 이때는 반대로 when과 where만 쓴다. 그 말은 뭘 못 쓴다? 우리가 알고 있는 why라는 것과 how라는 것은 결국은 쓸 수가 없다. 그럼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 다 하면은 이 how와 why와 how라는 관계부사와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도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이 네 개는 한마디로 쓸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뭐 앞에? 뭐 뒤에? 계속적 용법 뒤에. 여러분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요렇게 쓰인다라는 거 필요한 거 좀 적어두세요. 자, 그대로 계속 가겠습니다. 복합관계사라는 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어렵게 보지 않았으면 하는데, 보다시피 복합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관계사라는 건 알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가리킨다는 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뭐 who나 whom이나 저는 뭐 which나 that은 없어요. that은 복합 관계사에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관계 부사에는 뭐 있어요? 우리가 where이나 when이나 why도 본 적이 없는데 why도 없어요, 선생님. 이게 why도. 자, 그 다음에 how랑 자, 요러한 관계사 이런 거 뒤에 이걸 두 가지 합치면 관계사라 부르죠, 우리가. 얘네 뒤에 복합이란 말은 요게 붙은 거야. ever라는 단어가 요렇게 붙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게 복합 관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빠져있는 게 뭐 있다고 아까? that 그리고 관계 부사 중에는 why라는 이 두 가지는 복합 관계사에 쓰이지 않아요. 자, 요것도 하나 적어 두시고 아, 이거 what을 빼먹었네, what을 빼먹었어요, 선생님이. 관계 대명사의 what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를 써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사 플러스 ever가 붙는 형태로 중요한 건 얘들은 뭐냐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사입니다. 마치 what처럼. 그럼 what은 쓸 수 있어요. what은 원래 포함되어 있으니까 ever를 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하고 같은 역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문장 맨 앞에 쓸 수가 있어요. 왜?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원래 whoever란 건 우리가 who는 관계사 있을 때 쓰는 거지만 선행사 있을 때 이때는 누구든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든지 이것을 사는 누구든지 자, 뭐 할 거다? will get 받을 거다. 뭐를요? another one free 하나 더 공짜로 라는 의문이에요. 그럼 whoever는 누구든지예요. 그럼 whomever는 뭘까? whomever는 보시다시피 얘는 목적격이죠. 목적격. 그런데 이제 뜻은 같아요. 누구란 말이 있는데 여기는 이 문장이에요. 왜 whomever를 썼을까? 뒤에 부분에 빠져 있는 게 뭔가 보세요. 당신이라는 사람 선택하다는 동사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빠져 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썼는데 ever를 쓰면 해석이 자, 당신이 선택을 누구를 하든 이렇게 쓰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sure 뭐 해라? 분명히 해라. 뭐를요? 그들이 qualified란 말은 자격이 주어진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주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해라.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whoever랑 whomever의 차이는 whoever는 뒤에 문장에 동사로 시작해서 보다시피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반면에 whomever는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똑같아요. 하지만 뭐가 없어? 선행사가 없어요. 왜?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가. 이해되신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은 whichever라는 걸 쓰는 이유는 선행사가 뭐였기 때문에 지금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죠. 자, 해석해 볼게요. 너는 먹을 수 있다. 당신이 prefer 선호하다. 뭘 선호하는지 안 나왔죠? 그럼 이건 목적격인 거예요. 당신이 어떤 것을 선호하든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whichever가 앞으로 와 있어요. 이번에는. 자, 그럼 역시 뒤에도 지금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죠. 당신이 어떤 것을 사든지 당신은 get a discount,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없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whatever는 무엇이든지죠. 그럼 해볼까요? 당신은 donate, 기부할 수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whatever. 두 번째는 whatever will happen. 이때는 지금 보다시피 will happen이라는 동사로 쓰였으니까 여기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이 whatever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I won't give up.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ever가 들어간 순간 whatever는 무엇이든지 whoever는 누구든지 그죠? whichever는 어떤 것이든지 등등등. 자, 이렇게 쓰이는 거. 자, 그리고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이번에는 when이니까 언제라는 말씀 whenever는 언제든지겠죠. wherever는 어디든지 그리고 however는 어떻게든지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however는 이렇게 별표 쳐서 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how란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how는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라는 표현으로 쓰죠. 하지만 얼마나 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어떤 경우에 how가 뒤에 뭐가 붙었을 때 형용사나 부사가 붙었을 때는 이 두 가지의 의미의 how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것과 관련돼서 복합 관계사를 만들어도 해석이 두 가지로 돼요. 어떻게든지란 말이 되고 또는 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란 말로 쓸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좀 봐드릴게요. 첫 번째, whenever I saw her. 내가 그녀를 봤어. 언제든지란 말로 써. 내가 언제든지 그녀를 봤더라도 I burst into laughter. burst into는 터뜨리단 말이야. laughter는 웃음이야. 웃음을 터뜨렸다. 과거에 내가 그녀를 볼 때는 언제든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나는요 매치 너를 언제든지 만날 거다. 당신이 decide to come here. 여기 온다라고 결정한 그 시간대는 언제든지 당신이 만날 거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where에 똑같으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해석은 however는 될 건데 이건 해석은 주의하겠지. 우리가 어떻게 갈지라도 이해됩니까? 어떻게 갈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6시까지 도착할 수 없다. 어떤 방법을 써서 갈지라도 6시까지 갈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however 뒤에 보면 humble humble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찮은 또는 아주 겸손한 전혀 다른 뜻이죠.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는요 이 it가 뒤에 나온 것으로 봐서 집을 가리킨 것 같아요. 그럼 집이 겸손할 수는 없죠. 자, 그럼 however 넣으면은 비록 이때 해석은 좀 다릅니다. 비록 제 아무리라는 말을 넣어서 문제 왔습니다. 그러면 비록 그것이 이때만 그것은 집입니다. 제 아무리 뭐 하찮을지라도 또는 뭐 허름할지라도 there is no place 장소는 있다 없다 없다 like home 집과 같은 장소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내가 여기에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시킨다면 복합 관계사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합 관계사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면 첫 번째는 부정의 뜻, 두 번째는 양보의 뜻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약간 걱정인 게 복합 관계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일단 이 형태로 이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조금 해서 해석도 하고 어느 정도 이것과 좀 친해지게 되면 그런데 해석하다 보니까는 분명히 선생님 이것도 해석이 약간 좀 다른데요? 지금 방금 선생님 해석하면서 거기 부분 중에 똑같은 뭐 however인데 뜻이 전혀 다른다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 whenever, 뭐 whichever인데도 뜻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whichever인데도 그거를 구별을 하려면 조금 문제를 많이 다뤄본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정이냐 양보냐를 선생님이 구별을 우리가 이거를 일단 문제풀이 하고 나면 우리가 해드리겠지만 요거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없어도 문제풀이를 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겁니다. 분명히 좀 해석 이상해요. 그럴 때 이걸 설명해 주면 이런 차이였어요 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해 줘봐야 그 뭔 차이인지 지금 별로 필요성 못 느낍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끝내고 그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숙제는요. 그래서 여기 123, 120, 여기 지금 두 개 하고 우리가 오늘 아마 그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뭐 어법이랑 뭐 다른 것들을 많이 나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답은 앞에 다른 반. 자, 보지 마세요. 자, 뭐 보지도 않겠지만, 그죠? 혹시 뒤에도, 자, 다른 반 거 이거 선생님 설명하느라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필요 없죠? 자, 어쨌든 여기 128까지 여러분이 그 숙제로 좀 풀어갖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을 조금 오늘은 나갑시다. 왜냐면은 앞에 우리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뭔가를 많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해갖고 오시고, 지금 우리가 방송에다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제어도 안 풀어져 있는 게 많죠. 45번까지 우리가 풀어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은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아니면 제어나 선생님이 그 단톡에다가 그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럼 틀린 거 번호를 지금 내가 알기로 30분 이후부터 40분까지, 아니, 잠깐만요. 몇 번까지가 전부 숙제였지? 55. 아, 숙제 55번까지였나요? 잠깐만, 그럼 20에서 40번까지였나, 우리가 숙제가? 저번 시간에? 31에서 40까지는 지금 우리가 그 오답을 설명을 안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부분의 거랑 선생님이 오늘 건 15개를 더 그 답지를 불러드리면 채점에서 나한테 개별적으로 뭐 틀렸다고 말을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그거를 수업을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